so I'm kinda hard to handle. I put my hand up on that cookie, it's a scan.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는 김민정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준 새로운 일상에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정보는 오늘 강의 제목에서처럼 좋은 공기, 좋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가지고 정말 이 생활을,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죠.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좋은 음식, 영양입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할 내용은 공기인데요.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다 아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죠? 2분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요. 5분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뇌자는 좀 무섭네요. 그죠?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10분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10분이 아니라 단 2,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견딜 수가 없죠. 자, 그런 중요한 공기. 오늘은 그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 생활하는 시간이 실내가 많은지 실외가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을 가장 많이 합니다. 실내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돼요.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이제 오염이 더 심하다는 사실은 아실 거고, WHO에서 연간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질병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집인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한 것들이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벽지, 장판, 카페트 어떻게 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요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두통, 어지럼증 또는 천식, 알레르기 이러한 질병들이 가정에 있는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실내 오염으로 사망자가 어떤 질병이 걸려 있나 이렇게 보니까 뇌졸중, 심장병, 만성질환, 만성폐결핵 이런 병들이 우리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우리가 깨끗한 공기, 집안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엄마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청소 때문에 나타나는 그 먼지가 청소 전보다 2배나 미세먼지 농도에 높게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청소를 하더라도 진짜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닫으면 과연 요즘 같을 때 공기가 깨끗해져 있을까? 자, 이건 방금 봤듯이 요리 때문에 생기는 그 먼지죠. 그 미세먼지가 10배, 포름알데히드가 56배나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겨울 유독 극심했던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곤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부엌이 초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밀폐된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신의 정진욱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미숙 씨. 쇠고기를 볶아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리를 하는 동안 실내 공기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가 요리 전 7마이크로그램에서 208마이크로그램으로 30배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극심할 때 발령되는 경보 기준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조리를 하게 되면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입자상 물질이 실내로 확산되게 되는데 도로 한복판처럼 그거에 유사한 정도 오염이 돼 있어서 배출 성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폐질환의 주범 이산화질소가 실내 기준치의 3배에 달했고 발암물질이 엉겨붙은 탄소 검댕이는 요리 전보다 13배, 호흡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도 4배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심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 팬도 많이 사용 안 하고 환기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겨울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환기를 안 하면 오염물질이 두세 시간 머물러 온 가족이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됩니다. 또 침대와 가구 틈새에 계속 쌓여 세균과 진드기의 거점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280만 명에 이릅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1000배나 높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바꿔줬더니 증세가 모두 호전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긁고 또 긁고 8살 라인이는 먼지가 많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지 알러지예요. 공기가 안 좋으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런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한 종합병원에서 바꿔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낮췄더니 사흘 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증상이 평균 30% 회복됐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많은 중국에선 실내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여성 폐암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자, 영상 보셨죠? 아까 전에 중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공기 오염으로 실내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280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뉴스에 보면 날짜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 뉴스예요. 2014년도에 실내 공기 오염으로 280만 명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430만 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이죠. 여기서 2년이 더 지나 4년 후에는 또 여기서 반 이상의 숫자가 더 많이 또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 유지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가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존재라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MBC에서 이 뉴스 보니까 굉장히 무섭던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이 폐를 통해 혈관과 뇌까지 침투,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일으켜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정체와 위험성을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M2.5, 이른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 흡입되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폐를 통해 혈관까지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최근 5,4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혈관이 14 마이크로미터씩 두꺼워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두꺼워지면 탄력을 잃어 부스러지기 쉽고 이 때문에 뇌졸중 발병 위험이 2% 늘어납니다. 어떠세요? 저런 초미세먼지,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달하는 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못 도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론 증가할 때마다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져요. 혈관이 두꺼워진다는 건 파열이 쉽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인체의 각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수많이 있는데 뇌나
심장, 저기 보이시는 그 태아 보이시나요? 태아한테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실내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우리 가족이 아이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마시는 공기는 어른이 마시는 공기보다 초미세먼지가 적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이가 마시는 공기라고 해서 어른이 마시는 공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혈관은 어른보다 굉장히 가는데 마시는 먼지의 양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호흡도 더 빠르고 많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미세먼지가 아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산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능 장애 아동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 성장 발육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이 미세먼지. 정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것을, 좋은 것을 해줄까 고민하는데 그 이전에 호흡하고 내 몸의 삶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를 제대로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스 잠깐 JTBC는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매우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형아 출산이 100명당 5.5명꼴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 호르몬과 대기 오염 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떠세요? 참 이 초미세먼지가 기형아 확률을 높인다는 건 뉴스를 보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한다,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게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초미세먼지가 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에서 나오는 우리 또 그 호흡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글자 보이시죠? 라돈의 공포라고 해서 영상을 넘기고 이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무섭습니다. 그죠? 라돈의 공포. 이 라돈은 초미세먼지처럼 어떠한 곳에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에서 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돈은 이 알파선이 호흡을 공격해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 라돈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층이니까 주변 토양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라돈 농도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가로 세로 50cm.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석고보드에서 데이터는 과연 라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 48시간 동안 측정된 최고 농도는 무려 7.13 피코큐리입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방출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벽지 안에 감춰진 석고보드가 문제였습니다. 이 석고보드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반틈 주는데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물질이죠. 미국에서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9가지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참 무서운 글자만 빨간 글씨에 들어가 있죠. 1급 발암 물질이다. 그리고 독성 가스를 방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책이 있을까? 환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JTBC 뉴스에서 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의 공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나사에서 대기 공기질을 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놀랐다고 하죠. 너무나 그렇게 안 좋을지는 몰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항공사진입니다. 우리나라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보이세요? 안 보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요.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을 촬영을 한 건데 공중에 띠가 보여요.
먼지띠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수치 또한 조정이 됐죠. 이제는 0에서 15까지가 좋음이고 15 이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하루도 좋은 날씨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그냥 그 초미세먼지 그 하나로만이 문제가 되냐면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 2차 오염 물질이 뭔지 특히 유해가스 등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오염 물질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2차 오염 물질은 발전소나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1차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겁니다. 2차 오염 물질은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2차 생성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뭐 80%, 7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저희가 미세먼지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의 그 안 좋은 연기들, 그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는 그 대기 중에서 태양광 때문에 분해되고 깨져서 더 작은 초미세먼지로 분해된 게 70%,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환기도 또 다른 어떤 뭐 집에 있는 석고보들을 다 뜯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 이 좋은 공기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좋은 공기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아시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좋게 하고. 근데 만약 오염된 공기는 그럼 반대로 이 세로토닌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항상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데 과연 집안에 있는 청정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주로 하는 건 휴식이죠. 휴식. 잠을 자고.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들은 재생을 하거든요. 좋은 공기로 편안한 수면과 재생을 우리 몸을 재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안에서는 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청정기를 선택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뭐죠? 주위에서 청정기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그 청정기가 예쁜가 묻습니다. 우리 집하고 어울릴런지, 거실에 두면 폼 나는지, 또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그게 가장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정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거나 심각한 병에 들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구매를 한다면 어떤 산소호흡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예쁜 산소호흡기? 아니면 저렴한 산소호흡기? 그렇진 않겠죠. 정말 그 산소호흡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정말 좋은 공기를, 좋은 산소를 마시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구매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소호흡기는 아니지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호흡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청정기의 선택 기준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력해진 초미세 정화력.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면 또 듣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진짜 좋구나 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이 생활에 어떻게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해진 초미세 정화력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기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 감지 센서가 공기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3중 필터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 방 안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모터가 아주 힘차게 돌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 필터예요. 프리필터. 청정기에서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는 필터로 가장 굵은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는 강아지 털, 고양이 머리카락 이런 물질들을 걸러주는 건데요. 이거는 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죠?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제일 앞에 청정기 제일 앞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똑바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청소해서 일단 가장 굵은 먼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가 많이 들어보신 헤파 필터입니다. 고성능 헤파 필터. 머리카락 지름의 25,000분의 1 크기까지 걸러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는 헤파 필터예요. 자, 그림 보이시죠? 굉장히 촘촘한 이 헤파 필터가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헤파 필터의 길이가 길죠. 이 긴 9.6m 되는 이 헤파 필터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저기 큰 공이 뭘까요? 저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초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거든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저 큰 공이 초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스카이가 걸러낼 수 있는 먼지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저기 박사님 손끝에 있는 물질 보이십니까? 뭐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쌀알 크기. 이 쌀알 크기가 우리 스카이가 걸러낼 수 있는 그 먼지의 크기예요. 이것까지 걸러내는 겁니다. 자,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헤파 필터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흰색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집안에서, 방 안에서 이 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기에 보이는 물질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청정기를 쓰지 않는다고 저 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식구들이 다 호흡은 할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초강력 탈취 필터예요. 혹시 탈취 필터가 하는 역할을 아십니까? 저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이 탈취 필터가 그냥 냄새, 화장실 냄새, 곰팡이 냄새, 집안에서 요리한 그 요리 냄새, 이런 냄새들을 없애주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가 그냥 냄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냄새 안에는 갖가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포르말데히드,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 그런 유독 가스들을 이 탈취 필터가 걸러줍니다. 헤파 필터에서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이 탈취 필터가 걸러주냐면 코코넛 탄소 알갱이죠.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는 코코넛 탄소 알갱이로 그 가스들을 걸러주거든요. 근데 이 탄소 알갱이 자체에 없애주는 게 아니라 흡착을 시키기 때문에 이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으면 많이 흡착시킬 수 있겠죠. 자, 이것 또한 제가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숫자들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이는데 과연 이 숫자가 뭐냐면 제일 앞에 보이는 숫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소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1kg하고도 315g이 탄소가 사용이 됐고요. 뒤에 있는 건 뭐냐면 활성탄소 1g에 처리된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활성탄소의 이 표면적이라면 앰모스피어 전체 탈취 필터에 저만큼의 표면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표면적이 이렇게 큰 축구장이래요. 이 축구장 하나의 크기라도 굉장하죠. 근데 이 큰 축구장 하나가 아니라 205개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입니다. 굉장하죠. 그 넓은 면적이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유해 가스들을 모두 흡착해 주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산소 호흡기라면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좋은 필터라 하더라도 만약 내 방 하나를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방 하나 깨끗하게 만드는데 5시간 걸리면 어떠시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내 방을 깨끗하게 공기를 청정시키는데 빨리 되면 좋겠죠. 그게 바로 CADR입니다. 청정기를 구매할 때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빨리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스카이는 1분에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집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3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3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를 1분이면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분에 몇 개죠? 2리터의 생수병 4,250개. 1분에 2리터 생수병을 4,250개를 공기를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초에는 70개. 2리터 1초 하는 동안 2리터 생수병 70개 분량의 공기를 정화시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모터예요. 힘차게 빨아들여서 힘차게 뿜어줄 수 있어야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작은 기계가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모터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만을 위한 독자적인 엔진이 그리고 그 하우징이 650명의 기술자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만들어뒀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알러지 재단, 유럽 알러지 재단에서 정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는 19가지 전 항목에서 102가지를 다 거둘 수 있다고 인증을 해줬죠. 굉장히 많습니다. 쭉 펼쳐놓고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6가지 항목별로 촘촘히 이렇게 다 걸러진다고. 이 항목들이 다 스카이의 능력이 인정된 항목들입니다. 너무 많죠, 그죠? 나무들도 많고요. 또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청정기. 아까 먼지 감지 센서가 공기 질을 측정을 한다 했는데 1분에 1200회를 측정해서 그 공기의 질을 측정한 다음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거죠.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달라지는 이 생활에 편리하게 바꿔 쓸 수 있도록 요즘 굉장히 더우시죠, 날씨가. 날씨 더운데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혹시 에어컨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서 트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30분 전에 에어컨 전원 올리시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 온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공기 또한 하루 종일 비워져 있던 이 집에 아까 가구에서 나오는 가스, 바닥에 있는 가스, 라돈 이런 것들이 방에 쫙 깔아앉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와 함께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청정기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쓰시는 분들은 끄지는 않아요. 끄지는 않지만 혹시 끈다면 이렇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켜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부터 해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질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필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이렇게 실제로 필터 자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 스카이의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중간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게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사용해야 할 산소호흡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정보로 정말 필요한 요소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진짜 제대로 알으셔서 가족 건강 지키는데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내, 거실에서 TV 보는 남편, 작은 방에서 게임하는 아이, 각자 도생하는 우리 가족. 공기청정기 한 대로 충분할까요? 만인은 좋은 공기 앞에 평등하니까 누구라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방곳곳 좋은 공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방방곳곳 앰모스피어 스카이.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